지금 세 부모님, 양부모님 말씀하시는 거죠. 혼자 있으니까 버림받은 느낌이 들어요.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면 계속 다음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기억이 있으면 계속 사람들을 믿기나 신뢰관계 쌓이는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도로시 일단 너무 우울해네. 책 읽는 것도 이제 지겨워. 지금 약간 좀 외로워하네요. 뭘 물어보지? 어리니까 네. 스마트폰이 편하지 않을까? 네. 아 맞네. 없어. 옛날 아이인가? 같이 놀 친구라도 있으면 친구가 없어도 어릴 때? 뭘 이야기를 어릴 때 또 기억을 못 하기도 하고 트라우마 있을까봐. 어릴 때 맞아 트라우마가 있었지. 근데 새롭게 만난 중학교 친구들도 스트레스가 충분히 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한번 가볼게요. 스트레스가 되네. 아이들과 대화할 때 예민하거나 하기 싫은 주제보다는 좀 편한 주제를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고, 잘못 선택하긴 했어 이번에. 예전엔 엄마가 많이 신경 써주셨는데 1번, 3번은 아니죠. 그쵸? 네. 2번도 사실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사실 약간 추측성 질문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확실하지도 않은 건데 사실. 그러니까 엄마가 바쁘시잖아. 이 정도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데는 내가 할 말은 아니죠. 사실은. 근데 뭐 스트레스 떨어지고 통합도 올라가네. 어째 세 개 중에 제일 베스트를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닌가? 도로시를 고려하면 3번이 나으려나? 본인도 마음이 혼란스럽고 네. 지금 엄마한테 해봤자 이제 요즘 바쁜데 나 미워해요? 안 좋아해요? 이런 얘기니까 뭐 스트레스는 떨어졌네요. 스트레스 그래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두 칸이고 통합도는 아직 그레텔 통합도는 아직 멀었는데 네. 죄와 벌이에요. 그레텔 토픽인 것 같죠? 오늘은 듣고 싶지 친아빠에도 이제 뭔가 비밀이 나오는 그때 것 뭐 같아요. 살인 사건 이런 이야기. 친엄만 죽었고 친아빠 교육. 아까 바람 피웠다는 게. 친아빠가 병원에 암에 걸려서 아이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듣겠죠, 그쵸? 진짜 친아빠가 엄마를 죽였나? 그러면 손님이 너무 끔찍한 손님 이야기 이야기 아니에요? 해가지고. 이번에 그게 나오지 않을까? 8살 때부터 지금의 엄마랑 살아. 그 이전의 기억은 나지 않아. 얘기를 그래도 대면을 시켜 대면을. 사실 가끔 역시 스트레스가 올라가네요. 누군가의 비명소리, 새빨간 피 말하기 싫어. 힘든 경험을 했네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런 어렸을 때 힘든 경험이 있으면 이렇게 다중격이 더. 친아빠가 친엄마 죽인 거 맞아요. 우창 선생님 말한 대로 해시성 정체성 장애는 진짜 대부분 한 80~90%는 어린 시절에 이런 학대 경험이나 트라우마가 있어요. 당연히 뭐 살인자의 괴물 이런 게 아니고 저도 저런 정도 이러면서 사실 저런보다 침묵을 하는 것도 좋고 이야기를 더 끌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슬슬 그러면 세 번째를 두 번째 저런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이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찌됐든 친아빠한테 온 편지 때문에 친아빠가 죽을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가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부모님하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지. 네. 아무리 청소년이어도 저희가 섣불리 뭘 해봐라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진 않거든요. 엄마 아빠도 굉장히 현명하시네 지금. 원하면 너가 원하면 데려다주고 같이 있겠다. 근데 본인은 준비가 안 됐고 걱정이었다가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러잖아요. 그레텔 반응 어떨까? 그 괴물이라고. 아빠였구나. 아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누구를 말하는 누군지. 걸까? 누구를 말하는 건지. 굳이 2번, 3번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것도 어떻게든 도로시의 인격이니까. 그쵸. 괜히 친아빠를 우리가 옹호할 필요도 없고 정확한 우리가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괜히 친아빠를 옹호했다가는 오히려 이 신뢰관계가 깨질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는 올라가네. 도로시 친아빠다. 도로시를 괴롭혔대 친아빠가. 웃고 있어. 정말 광기에 휩싸인 인물이야. 무서운데. 2번, 3번 중엔 가야 될 것 같아요. 도로시가 또 기억하지 못하는 그 기억을 그레텔은 하고 있네요. 그날일이면 3번을 가볼까요? 이게 그날일이면 완전 대면 아닌가요? 그 끔찍한 일이랑. 너무 왜 친엄마도한테도 학대를 받았나요? 그 손님 올 때마다 방에 가뒀잖아요. 자기가 외도하기 위해서 괴물들 사이 엄마 아빠. 그 도로시가 방을 열었을 때 본 건 눈에 보였던 건 피.
그래서 피를 무서워하는구나. 아, 그래서 피만 보면 그레텔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레텔은 이 새빨간 피를 보면서 살해 장면을 본 거야. 정신 차려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 지금 너무 광기에 휩싸여 있고 흥분해 있어서 도로시한테 그걸 보여주면 충격받고 그렇죠. 뭐 그레텔을 비난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 그레텔이라는 인격은 아빠가 엄마를 살해하는 장면을 보이려고 그래서 방어하기 위해 자기 자신도 그걸 기억을 잃나 봐. 그 장면을 봤어. 아빠랑 눈을 마주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건 약간 자기 방어 방어미제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이고 분노 증오에 찬 그레텔이라는 인격이 도로시 내면에 있는 게 나온 거죠. 고통을 그쵸. 그때 당신 몰라도 지금은 도로시가 더 이상 그런 인격이 필요가 없잖아요. 학대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자긴 자기 방식대로 지켜주고 싶다. 사실 그 상황은 끝났는데 새로운 상황에 이제 직면해야 되는 스트레스도 올라가고 통합도 이게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게임이 끝난다니까. 스트레스 관리를 좀 해줘야겠네요. 근데 좀 애매하네 이게. 편지가 아유 이 사람 왜 이래? 그렇겠죠. 자기가 직접 발견한 거잖아. 편지가 친아빠 이름을 봤을 때 기억을 하네요. 버렸네. 버렸네. 찢어서 버렸어. 아이고. 근데 이 도로시도 지금 분노만이 아니라 아까 아빠한테 걱정 땡땡땡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신부모니까. 병원 이름이 써 있는 거 봐서 친아빠가 진짜 저 한번 3번을 가보면 어떨까 싶긴 하거든요. 아 혹시 3번. 그럼 걱정하는 친아빠에 마음이- 대한 감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걱정 땡땡 그러니까. 되게 착하다 도로시는. 도로시 진짜 착하네. 믿긴 하지만 병원으로는 아빠가 고통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편지는 길지 않. 한번 보고 싶다. 죽기 전에 보고 싶은 딸이 솔직한 마음을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통합도도 올라가고 스트레스도 올라가네. 이 사람이 미워. 그렇지만 읽고 나니까 더 미워. 연락할 용기가 나. 그러면 왜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야. 그렇죠. 사실 이건 그쵸. 못할 짓이죠. 엄마를 죽였으니까. 아 운다. 운다.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떡해요 이거. 스트레스 많이 받겠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친아빠를 보러 갈까? 아니면 없던 일처럼 묻어둘까? 마음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간다고 정해도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너무 용기가 큰 필요한 일이니까. 일이고 그것 때문에 더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역시 그러는 게 좀 스트레스는 떨어지는. 지금 보러 가도 얼굴도 못 보고 뛰쳐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보러 간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그리고 부모님도 같이 가주신다고 했으니까 뻔뻔한 괴물 같은 자식, 사기꾼 자식. 2번은 그레텔에 이제 따라가는 거고 3번은 굳이 내가 아빠를 편들 필요 없고 1번은 진짜 사실이 아닐까? 일반적인 마음, 일반적인 이야기를 그쵸. 하는 거네요. 결국 자기가 맞죠. 자초했죠. 괴물이 도로시한테 어떤 짓을 아버지가 때렸구나. 때렸어요. 술에 취해서 뺨을 때렸대. 도로시 나이가 뭐 6살 이쯤이니까 7, 8살 때. 평소에도 그렇게 폭력을 일삼은 거야. 매일 밤 통합도 올라가네. 진짜 나쁜 사람이네. 굳이 찾아가야 되나요? 슬퍼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의심해서는 그러니까 표정이 살짝 동요하는 거 보면은 인형 화이트. 이게 엄청난 아빠가 트라우마로 이거를- 남아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것도 매일 때린 게 아니면 인형을 뺏어가려고 했다. 괴물의 힘을 아닌가요? 왜 집착을 할까? 도로시한테는 이제 부모님이 위로해준 친구였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가 또 가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방에 가서 갑자기 또 광기가 괴물은 인형을 찢어버렸다. 진짜 찢었을까?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2번, 3번은 쓸데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다른 인형이 없어서 이게 굳이 다른 인형 갖고 놀지 이런 뜻이니까. 그럼, 혹시 그게 되게 잔혹하구나. 스트레스 올라가. 통합도 떨어지고. 약간 그레텔에 넘어갔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레텔 통합도 높고. 편지를 엄마 아빠한테는 그 편지 찢은 거 얘기 안 했구나. 이번엔 읽었어. 왜 그랬어? 그래도 엄마한테 안겨서 울 수 있네요. 그쵸. 그 엄마
아이고. 암에 걸렸죠. 참 어렵네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저런? 그냥 말을 줄이고 말을 이끌어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스트레스도 올라가고 통합도 올라. 친아빠가 포기하고 이제 썼나봐. 마지막 편지. 친엄마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아버지가. 이제 자기가 죽음 앞두고 이제 옛날 얘기가 나오네. 그쵸? 완전 옛날 얘기네요 이거는. 정말 행복하게 지냈다.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이게 맞는 것 같아. 네. 사실 이런 얘기할 때 이제 정신과적인 이 아빠 스킬 중에 하나가 실직을 실직. 엄마랑 사이도 안 좋아. 이렇게 침묵을 하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여기서도 스킬이군요. 한번 침묵을. 왜냐면 이제 얘기 잘하잖아요. 과거 얘기를 되게 안 하다가 이럴 때는 그냥 침묵을 하는 거예요. 얼굴만 보고 고개만 끄덕여도 유치원도 못 보냈고 엄마가 외도를 했다. 무슨 뜻인지는 아는구나. 외도 장면. 아빠가 엄마 외도 장면을 그래서 보고 죽인 거구나. 죽였구나. 이야기를 그래도 마무리해달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는 얘기를 직면을 해요. 직면하기를. 얘기를 그래도 끄집어냈으니까. 살인죄로 10년 넘게 갇혔고 나는 고아원에 갔다. 내가 자기를 잊었으면 좋겠다. 아예 이제 찾아오지도 말고 나 잊고 행복하게 살아라. 어렵네요. 저 늦기 전에 찾아가봐. 찾아가고 계속 싶은 찾아가고 마음이 있으니까. 싶었으니까. 이제는 한번 계속 돌려보다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스트레스나 통합도 같이 올라가네요. 보호해야 되는 건 아니고 굳이 행복했던 적 끄집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과거니까. 과거를 대면시켜요.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이미 얘기도 많이 했고 신디처럼 말을 하고 있고 낙관주의 머저리의 말을 따라하고 싶냐. 엄마. 친엄? 되게 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친엄마를 욕하네. 부모들은 다 괴물이라고 했으니까. 도로시를 집에 가둬둔 이유가 있었을까? 섣불리 의견 말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통합도가 떨어지네. 참. 도로시가 귀찮았다. 그레텔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를 미워했다가 지금은 엄마가 더 괴물이었다고 하니까 도로시 조그만 방에 가뒀다. 이게 다 맞는 말인가? 우울증 앓고 있었으니까는 이거는 뭐 추측이잖아요. 추측이고 세상에는 너무 이제 그레텔 얘기 들어가는 것 같고 방에 어떻게나 한번 물어볼까? 결국 아빠가 꺼내줬다. 아빠와의 좋은 기억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밤 때렸다 이런 건 아닐 수 있는 거죠. 근데 짙게 왔죠. 손님이라는. 그러니까 뭐 외도라는 걸 하긴 한 거죠. 이게 그레텔도 기억을 하는 거 보니까. 뭘 물어봐야 돼요? 2번 정도? 남자 괴물이 봐서 가위로 목을. 그레텔이 대화에 거부했다. 통합도가 그렇게 안 오르고 스트레스가 올랐네. 이번에 좀 스트레스 너무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 될 것 같아 이번 판. 그레텔이 어렵네. 이게 또 핵심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갔네? 아빠 찾으러 찾아보러 갔네. 친합. 손을 잡아줬어. 아이고야. 정말 스트레스가 더 올라갔어요. 통합도 올라갔는데 호흡기 달고 있었구나. 그저 연민의 감정밖에 되지 않았어. 이건 그레텔 같은 말이네 저거. 고마워.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연민의 마음이 들 수 있다. 그 사람은 교도소. 나한테 여러 이야기도 해주셨어. 다 좋을 것 같은데 교도소에 경찰관 분이 있었으니까 뭐 아버지에 대해서 모범수였다. 7년 동안 가석방 심사도 받았는데 나가는 걸 거부했다. 자기는 용서받지 못하니까 이제 의식을 회복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어디로 가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어디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될 그게 거야. 나을 것 같아요. 이미 제값 치렀다. 이거는 뭐 내가 할 말이 아니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는 모를 것 같아. 근데. 진짜 착한 애네. 용서를 한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었는데 어려운 대화 시작. 이 용서라는 게 사실 본인도 누군가를 증오하고 화내면 자기를 깎아먹는 일이거든요.
괴물이 아니야라고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광기가 친아빠 괴물로 만든 거라고 아, 한번 직면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스트레스는 오르지만 통합도도 올라가니까. 사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직접 봤을 때 할 수가 없었다. 충격. 통합도 올라가네. 자기가 증오하던 존재가 굉장히 나약하고 죽음을 앞둔 모습을 봤으니까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감정이 들을 것 같아요. 이제 죽는 거야? 그래. 아 이거 어렵다. 걱정되는 걸 한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통합도가 올라가. 말을 안 한다는 건 사실 도로시는 걱정하고 있고 이제 사실 그레텔은 도로시니까 그렇죠. 같은 사람이니까. 통합도가 올라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집착을 한 걸까? 사실 그레텔도 이해하죠. 보호하기 위해서. 괴물에 대한 두려움, 이번 정도 가면 좋을 것 같아. 괴물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로시를 보호하기 위해 그 6살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해리 증상을 통해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내는 거였죠. 그만큼 도로시는 자기 모습으로 분노랑 증오를 하지도 못할 만큼 굉장히 착하고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괴물이 없어진다면 나는 더 이상 의미가 이제 도로시한테 내가 필요할까? 이런 광기가 답은 너도 알고 있잖아. 그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미 나도 알고 있지. 아이고 아직 안 괜찮네요. 끝났네. 스트레스 간당간당 하는데 그래도 파이널이에요. 제와벌 파이널. 돌아가셨네. 친아빠.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친아빠가 친엄마를 죽였고 블룸, 도로시. 블룸. 성이 이쁘네요. 왓슨, 블룸. 그러니까 자기 과거를 이제 보면서 예뻤던 이름 그리고 그 성을 쓸 리는 없겠지. 그러면서 좀 우울한 표정이네, 그쵸? 이제는 용서를 한 것 같아요. 죽음 뒤에 한 시간. 용서를 해야 자기도 나아가거든요. 그렇죠. 이미 죽은 사람은 계속 미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드디어 죽음을 맞이했다. 도로시의 눈을 통해 본 것도 기억을 하네요. 그러니까요. 많이 통합이 됐나 봐요. 이제. 근데 기쁘지가 기쁘지가 않다. 그쵸. 무의미하다. 그렇죠. 억눌렀던 증오나 분노, 광기라는 감정. 무관심한 친엄마, 살인자인 친아빠. 도로시 빼곤 다 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미술부들이 또 다 괴물이고 지금 친부모, 양부모 다 괴물이고 나 역시 괴물이었다. 세상에 없어. 스스로 그 증오했던 대상이 사라지면서 아유 참 그레텔이 사라졌네. 우네. 근데 우네요. 나 왜 이렇게 오늘은 너랑 얘기할 수가 없어. 이제 뭐 다 끝났네요. 스트레스 올라갔네요. 뭐 근데 끝난 거 아니야? 통합 다 된 거 같은데.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 어떻게 없어지죠? 과연 작별? 작별. 우창수의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나랑도 작별? 다른 아이들은 이제 떠났구나. 도로시가 다 알고 있네요. 다른 아이들이 있을 때 항상 불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내 상황이거든요. 몸을 자꾸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예, 거니까. 그렇죠. 저것도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자기가 뭐 엉뚱한 장소에 가 있고 그러면서 그 몇 시간의 기억이 다 없어지기도 하고 자기가 안 썼던 카드 명세서나 영수증이 보이기도 하고 너는 나를 믿도록 설득해주기도 했지. 도로시밖에 없어요. 이제. 나한테 할 말이 있어? 나도 이제- 다른 인격이었네요. 네. 뭐라 그래요? 뭐 다 그냥 똑같을 것 같아요. 음. 그냥 너도 이제 아. 나갈 시간이 온 거구나. 떠나기 전에 하나만 알려줘. 너는 누구야? 그냥 한번 물어보죠. 나 누군지. 나의 인격들이 존재하는 곳. 그럼 너도 또 다른 나의 인격. 조율해주기 위해.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인격들로 인해서 힘드니까 또 새로운 인격이 나왔나 봐요. 이런 걸 조절을 해주기 위한. 3번은 절대 안 돼요.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어. 겨우 이거 통합 다 했는데 1번인 것 같아요. 도로시아는 여러 가지 내면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의 존재였어요. 하나의 존재인 거예요, 결국. 그냥 다 도로시의 어떤 방어 기제였던 거죠. 그렇죠. 네. 도로시의 분노나 감기, 뭐 또 밝아지고 싶은 모습, 영원히 어린아이가 되고 싶은 모습, 이런 것들. 아, 오즈는 항상 오즈의 마법사의 도로시가 그러니까 참 어때요? 보시니까 저는 사실 정신과 게임이라 그래서 네. 완전 노잼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약간 잔잔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빠져드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랑 오진 쌤이 선택하는 게 좀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많이 달랐어요, 저는. 게임 설계 자체가 이게 그냥 되는 대로 만든 게 아니고 좀 실제 사례를 들고 만든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딥한 부분이 있네요. 사실 많은 헬프님들이 추천을 해주셨고, 심지어 저희가 강연에서 인터뷰하러 어떤 기자님이 오셨는데 그 게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또 받아서 한번 네. 저희도 이 스팀에서 되게 싸요. 3,900원인가 해서 다운받아서 길진 않아서 해봤는데, 뭐 해리성 정체성 장애가 어떤 건지 이런 느낌이고, 실제로 이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들겠구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다룬 영화들은 뭐 여러 가지 인격이 나와서 살인을 저지르고 스릴러잖아요. 스릴러 같이 그렇게 욕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케이스들이 더 많으니까 단순히 해리성 정체성 장애 떠나서 어린아이가 받았던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춘기 소녀의 이야기. 이런 종류의 게임이 있으면 더 좀 해보고 그러니까 싶네요. 해봤어요. 스토리 자체가 되게 네. 빠져들었어요. 네, 약간 굉장히 저는. 여기서 뭐 저희가 선택한 게 정신과에서 꼭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이 게임을 봤을 때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건, 환자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진 않아요. 외래 올 때 선생님 저 이혼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직을 할까요 말까요? 공무원 시험 계속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런 류의 상담들을 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하시라 이렇게 섣불리 말씀드리진 않거든요. 보니까 그런 걸 제가 느낄 수 있더라고요. 일단 얘기를 계속 끄집어내고 들어보는 거, 그게 사실은 저희의 할 일이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게끔 하는 거,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은 어떤 건지 위주로 이제 면담 플로우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대면이라고 하는데, 이제 정신과적으로 용어는 직면, 컨프런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직면은 처음부터 사실 하진 않아요. 신뢰관계가 쌓이고 이 사람이 내가 직면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만한 상태나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고 있을 때 직면을 보통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직면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물론 스트레스도 받지만 더 방어벽을 쌓아서 자기 얘기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직면을 고르면 스트레스는 올라가는 거 대신 스트레스도 올라가지만 이제 통합도가 올라가는 거, 일종의 이제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좋은 게임이네요, 정말. 네. 저희도 한번 이런 이야기 하나 만들어 보고 싶네요. 선생님. 오진 쌤이랑 같이. 그러게요. 이렇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뭐 꼭 해리성 정체성 장애가 아니더라도 우울증이라든지. 우울증이나 네. 공황장애면 이런 스토리 같은 걸 해볼 만한 게 많은 것 같아서,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리즈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본 당신. 더 많은 영상을 보시려면 여기에 여긴가요? 여기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재밌는 영상 보시려면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계속해서 저희가 따라갈 겁니다. 구독은 건강이에요. 사랑합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